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검사를 해보면 신경의 압박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로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최용수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너무 많으신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수술, 시술 생각을 해보면은 수술하면 크다라고 생각을 하죠. 시술하면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시술과 수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로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을 완화를 시키고 또 통증과 저림을 완화를 시키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을 할까 수술을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겠죠.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수술도 있고 시술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수술을 할까요? 첫 번째는 보존적인 치료, 그리고 시술에 실패를 했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생활은 고달프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검사를 해보니 진행이 너무 많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몸도 어느 정도 병에 대한 저항이 있거든요.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협착증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 몸에서 계속 버티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검사를 해보면 신경의 압박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사나 시술적인 치료 방법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수술로 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서 잘못되진 않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수술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합병증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의료기술, 수술기술은 현재 굉장히 많은 발달을 했고 계속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 합병증 확률은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효과는 매우 좋고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완전히 치료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원인은 황색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황색인대가 비유가 돼서 신경을 꽉 누르는 건데, 그 분절에 있는 황색인대를 모두 제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황색인대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색인대는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협착증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황색인대를 제거한 부분에 인대를 정상적으로 재건을 해주게 되면은 척추의 움직임, 척추의 생활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허리 관리를 잘못하고 또 무리된 일을 하고 협착증이 생길 만한 요인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치료를 한 부분에는 협착증이 다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제부터 정상 생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술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내시경적인 방법이나 인대 재건술 방법은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수술 한 날부터 일어나셔서 걸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퇴원까지도 가능한 회복이 아주 빠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뼈까지도 상해서 유압술을 한다라고 했을 땐 유압술은 회복이 약간 더 느리게 됩니다.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야 좀 움직이고 생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보조기 없이 좀 걷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나사못이 들어가 있어서 생기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통증은 좀 제법 갑니다. 그래서 나사못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사못 고정을 했을 때도 느리지만 회복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대재건술과 유압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인대재건술은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고 움직임을 유지를 시켜주죠. 유압술은 그 부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게. 물론 황색인대를 제거를 하고 이 부분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치료는 완전히 되지만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 분절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제한이 가해지게 되죠. 그리고 유압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 합병증은 그 위 또는 아래 분절에 무리가 간다는 겁니다. 유압술을 하게 되면 그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윗분절이나 아랫분절이 움직임을 더 해야 되죠. 그러면 무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환자분 개개인이 조절을 잘 하고 움직임을 잘 유지 관리를 하면은 안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허리에 무리 가는 일이나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그 위 또는 아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대재건술은 이 수술한 부분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스트레스 더 가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대재건술 할 때는 작은 절개로 하기 때문에 출혈도 굉장히 적고 근육을 다 살려놓기 때문에 정상적인 움직임에 무리 없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유압술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 병원에선 인대재건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무조건 나사목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대재건술은 그 이후에 개발이 돼서 점점 그 적응증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작은 협착증을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더 중증의 협착증, 그리고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있는 협착증, 그리고 뼈가 약간 밀려있는 협착증까지도 다 인대재건술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인대재건술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까지 인대재건술 받으신 환자분 수만 10,000명 이상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유압술을 했던 부분을 이제 인대재건술로 대치를 하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 있으실 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